안녕하세요. 이별까지 7일이라는 일본 소설을 읽고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별까지 7일. 뭐기 때문에 이별까지 7일일까요? 이 내용은 이제 그 한 가정이 모기지로 35년짜리로 집을 산 이야기가 서두에 나옵니다. 구입 당초에는 상환액이 적지만 수입이 증가하는 6년차, 11년차에 상환액이 증가하는 그런 대출을 이용했던 거죠. 처음에는 자신의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에 매우 기뻐했죠. 그리고 그 빚을 잘 갚으면서 자신의 집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줄 알았던 거죠. 뭐 남편이 정년퇴직하면 받는 퇴직금으로도 대출 잔액을 충분히 갚고 또 남는 돈으로 여유를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품 경제의 붕괴는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들을 다 뒤집어 놨죠. 연봉이 8천만 원이었던 남편의 연봉이 600만 원으로 6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또 자회사로 내몰린 다음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됐죠. 그랬더니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또 어쩔 수 없이 독립하게 됐죠. 독립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업이 잘 될 리 없죠. 그러다 보니 당장 월급이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생겨버렸죠. 아내인 레이코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야 했죠. 근데 중년의 여성이 일할 만한 자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또한 아르바이트 급여가 높지도 않았죠. 아이들은 점점 커서 고등학교, 대학 학비를 내야 했는데 대학 학비도 부담이었죠. 처음에는 집이 넓었던 게 선택할 때 큰 고려사항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너무 넓으니까 난방비가 엄청나게 나오고 관리 비용이 너무 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는 대출금, 원리금 상환이 힘들었죠. 너무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반복되는 연체하고 끝없는 독촉 때문에 집을 팔아가지고 좀 해결을 해볼까라고 감정을 받아봤더니 주택 가격이 2,500만 원, 2억 5천 원이 안 됐다는 거죠. 처음 살 때만 해도 5억가량이었고 대출금까지 포함하면 7억 8억이었는데 처음 살 때 가격이 5억이었는데 집이 반토막이 돼 있는 거죠. 가격이. 생활비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나아지는 날은 쉽사리 오지 않았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아내 레이코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써야 될 때도 있었죠. 대출을 갚느라 생활비에 여유가 없었고 또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달 들어가는 돈은 늘어 많았죠. 파산 신청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매달 600만 원, 60만 원, 한국 돈으로 600만 원이 필요한데 벌어들이는 돈은 택도 없었죠. 점점 더 부채는 늘어만 갔던 거죠. 생활이 지옥이 됐던 거죠. 인생 60줄에 접어들어서 삶의 우반이 궁지에 몰린 거죠. 맞벌이는 당연했던 거죠. 맞벌이를 하고 악착같이 살아도 절약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죠. 시대의 흐름에 잘못 엮여서 이렇게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당시에 일본 청년들은 이제 집을 사고 결혼하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 게 그냥 희망이 돼버렸죠. 꿈과 같은 얘기가 돼버린 거죠. 이게 현재였던 거죠. 게다가 이제 제대로 된 보험 같은 게 들어놓는 게 없다 보니까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그냥 집에 삶의 기반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이 소설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소설의 그 스토리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60 가까이 되는 이제 부모가 나름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게다가 아내인 레이코가 인제 병에 인제 걸리니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병원비를 남편이 감당 못 하고
자식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이제 상황까지 이제 온 거죠. 간병비로 치료비로 부담을 줘야 되고, 또한 그 부모가 진 빚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 빚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흥청망청거리며 산 적이 없는 그런 부모가 그런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자식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모의 빚을 떠안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참 얼마나 힘들까, 충격적일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었던 거죠. 이게 비단 일본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 만만하지 않구나,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함부로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빚을 내서는 안 되겠다. 뭐 월세 내는 거 따져보고, 월세 내느니 뭐 모기지론으로 20년 30년짜리 내서 집을 사놓으면 자기 집이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도 있고, 또 성실하게 착실하게 이렇게 일을 해서 갚아가면 되니까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생각이죠. 근데 이게 금리가 급등하고 갑자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자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 놨던 것들이 다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생각한 대로 바라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 거죠. 그게 이별까지 칠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서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죠. 요즘 점점 더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일본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혹은 일본 사회에 대한 뉴스들을 좀 더 많이 접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왜? 일본이라고 한 나라 자체에 대한 궁금증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벌어질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를 일본을 통해서 좀 예측하고 싶은 거죠. 또한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닥칠 위기와 충격,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일본에서 20년 30년 모기지론을 갖고 났더니 집값이 빵원이 돼가지고, 집값은 빵원, 대출금은 남아있고, 근데 나이는 이미 들어서 일은 더 못하겠고, 그러다가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빚까지 같이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식들이 집을 상속받는 걸 거부한다라는 모습들도 나온다라는데,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왜 그 지경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일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자와 나오키 이런 걸 보면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밀려나서 자회사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봉도 줄어들고 신분도 더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마저도 안 되면 그 화이트 칼라로 일하다가 갑자기 블루 칼라로, 저 하청민으로 월급을 되게 적게 받는 그런 걸로 밀려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일본만의 모습이다, 일본은 좀 너무 가혹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똑같더라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무리하게 진 빚 때문에 몰락하고 절망하고 야반도주했던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진다. 그리고 한국 또한 일본처럼 저렇게 사회가 변해갈 거다라는 생각들이 더 들더라고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옛날처럼 사랑 타령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것보다 불편한 현실, 잔인한 범죄,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서사화하는, 스토리로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아, 점점 더 일본처럼 바뀌는 것 같다. 한국이 그저 사랑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억척스러운 현실을 더 많이 조명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에 벌어질 모습들이 어떤지를 조심스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연애, 사랑, 러브스토리, 이런 훈훈한 얘기들이 경제가 좋았을 때는 유행하지만 경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는 나의 힘들고 어려움을 위로받고 싶고 또 풀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더라는 거죠. 일본의 소설책을 보면 왜 그렇게 성관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가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조금씩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1월까지 7일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보면서 일본에서 벌어진 거품 경제, 버블 붕괴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빚을 지지 않아야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무리한 빚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